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랜하고요,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서 약간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랜 부분도 좀 출제가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랜은요, 근거리 통신망이에요. 예, 가까운 위치로 치자고 하면 보통 이제 300m 이내, 500m 이내 이런 단위가 있는데 단위에 대한 거는 시험 문제 출제는 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학술적으로 따지면 5km까지도 우리가 커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300m 이상 넘어가면 근거리 통신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랜 케이블 자체가요, 한쪽 방향으로 갔을 때 100m밖에 못 가요. 그것도 최대 맥스입니다. 그 이상 가면 신호 감쇄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리피터를 달아주거나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 된다. 그래서 한 건물 내의 통신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도 다 아시겠죠? 망에 포함된 자원을 공유하고 경로 선택이 필요하지 않고요. 오류 발생률이 낮아요. 성형, 버스형, 링형 등의 또 망 형태를 갖는다 그랬고요. 랜의 구성 요소에는요, 컴퓨터 있어야 되겠고, 통신 카드하고 신호 변환 장치, 케이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전송 방식에 따라서는 이제 베이스밴드 방식이 있고 브로드밴드 방식이 있는데요. 베이스밴드 방식은 앞에서 배우셨죠? 신호 변조 없이 그대로 보내는 거고요. 브로드밴드는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광대역 변조해서 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을 사용을 한대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랜의 계층 구조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다음 시간이었나요? 이제 OSI 7레이어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도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과 물리 계층 두 가지로 이렇게 OSI 계층과 매칭이 되고요. 랜 계층은요, 물리, 그 다음에 매체 접근 제어, 논리 링크 제어,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중 랜의 계층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놓고 여기다 물리 계층 말고, 데이터 링크 계층 딱 넣어놓으면 얘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OSI 7레이어는 좀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그거 보고 나서 다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802의 그 표준 규격이 쭉 나오는데요. 이게 최근에 들어가지고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통신개론, 안 나오는 데가 없을 정도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1년에 기사 같은 경우는 한 번 출제될 정도로 이제 난이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1년에 만날 수 있는 건 30% 정도 확률이 되는 거니까 한번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은데요.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보면은 보통 여기에 있는 토큰 링, 토큰 버스, 그 다음에 CSMA CD, 그리고 여기에 맨, 요 정도가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 4, 5, 6, 좀 더 해가지고 15 혹은 11까지도 무선 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미 공유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니면은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도 와이파이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무선 랜이잖아요. 요거의 규격이 802.11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G로 가느냐 N으로 가느냐 이렇게 가죠. 그래서 G는 54Mbps고 N 같은 경우에는 300Mbps까지 제공한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상식이다. 그래, 요거 좀 암기를 좀 해놓으시면은 만약에 이제 하나 때문에 떨어질 때 이런 문제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매체 접근 제어라는 거는 이제 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 해서 실제 하드웨어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CSMA라는 거는 CSMA, CSMA CD, 그 다음에 토큰 버스, 토큰 링, 이러한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CSMA CD 방식은 요거는 이제 또 뒤에 나가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랜의 표준화 동향은 우선은 이더넷이라는 것은요, 맨 처음에 이제 제록스라고 그래서 프린터 파는 회사 아시죠? 제록스 프린터. 거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요, DC하고, 인텔사가 연합해서 확장한 랜의 표준안이고요. IEE에 의해서 802.3 표준안으로 채택됐고요. 대부분 버스형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랜 케이블 있죠? 그게 이더넷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SMA CD 방식이다. 이거는요, 얘는 랜에 사용되는 오류 검출 방식이에요. 랜. 그래서 맥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랜의 종류다. 그렇게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각각에 대한 요것도 이제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네트워크 케이블에 그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베이스 5, 10 베이스 5, 10 베이스 2, 10 브로드 36, 그 다음에 10 베이스 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이요.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접속 방법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위스트 페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요거예요. 10 베이스 10에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건요. 10이 아니고요. 100입니다. 100 베이스 T 이렇게 돼요. 이중 나선으로 연결하는 베이스 밴드 방식이다. 그래서 요게 방식 읽는 방법만 아세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게 속도고요. 뒤에 있는 게 접속 방법이다. 그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고속 이더넷은요, 100 베이스 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계시는 그 랜 케이블의 그 접속 규격이 바로 100 베이스 10이라고 트위스트 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넷의 고속 버전으로서 100m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랜의 표준이다. 그리고 얘는 이제 랜의 이제 신호 제어 방식인 CSMA CD 방식 기반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한참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한 3, 4년 됐는데요. 기가빗 이더넷이라 그래서 일본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의 몇 개 지역에서 기가빗 이더넷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기가bps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mbps의 10배에 해당하는 10배가 맞나요? 100mbps니까. 메가 기가니까 그죠? 하나 더 붙으면 기가가 되는 건 10배 정도가 되겠네요. 기존 이더넷 방식을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호환성이 높아서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케이블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메가짜리는 카테고리 5를 쓰는데 이 기가빗은 약간 좀 다른 그보다 한 단계 위에 걸 쓰는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이더넷 케이블과 RJ45잭을 그대로 사용해서 호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기가빗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무실 내부에서 이제 파일 주고받을 때 굉장히 빠르죠. 자, 그 다음에 FDDI 같은 경우는 Fiber Distributed Data Interface라 해가지고, 파이버가 뭐예요? 바로 이제 광섬유입니다. 광섬유. 그래서 고속 통신에 사용되는 겁니다. 랜 간의 트래픽 폭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고속 랜의 대표적 표준이고요. 미국 표준협회에 의해서 표준화되었고요. 100mbps를 갖는 두 개의 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100m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고속망이기 때문에 기가급으로 갑니다. 수십 기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광섬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작년에. 그래갖고 저희 딸내미가 이제 그때 2살이었으니까 2살 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줘서 우리 애기가 이제 꿈에 부풀도록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해주려고 트리를 샀는데 요즘에는 이 광섬유 케이블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유리섬유가요. 이렇게 저는 고등학교 때 봐가지고 아는데 혹시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용실 같은 데 가면요 앞에 분장이 아니라 이렇게 인테리어 하려고 밑에서 빨간불 쏘고요 위에 실 같은 게 이렇게 촥촥촥 플라스틱 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빙빙빙 돌면은 바깥으로 불빛이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광섬유 케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광섬유 케이블에 대한 특징적인 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요. 이 전반사라고 합니다. 전반사. 그래서 케이블 안쪽은 유리고요. 겉 테두리는 약간 이제 크레드라고 하나? 그런 걸로 쌓여 있어가지고 빛이 직진을 하게 돼요. 직진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에는 크레드를 벤치로 찝은 거야. 찝다 보니까 거기서 빛이 바깥으로 퍼져나오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아직 3살이니까 이제 갓 3살이니까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맨날 반짝반짝 켜달라고 아빠 반짝반짝 이 정도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켜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안 켜줬네. 자,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관련 장비인데요. 자, 리피터는 말 그대로 우리 앞에서 디지털 신호 확장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신호 증폭하는 애고요. 브릿지는 말 그대로 랜 2개의 랜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애고요. 라우터는 말 그대로 경로 설정해주는 애고요. 게이트웨이는요, 서로 어떤 네트워크 망의 입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입구들, 그러니까 집으로 따지면은요, 대문이 됩니다. 아파트 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현관문이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망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결국은 뭐야? 연결하니까 아파트 현관이라고 하니까 이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여길 거쳐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에 거쳐 들어가면서 얘네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애가 이제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랜 간의 인터 네트워킹 연결 장치로서 2계층에서 거시기 된대요. 자, 랜 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우선은 브릿지죠. 그죠? 얘는 별 거시기 없이 브릿지고 얘는 2계층에서 된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만 보세요. 예전에 출제됐던 거고 또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자, CSMA CD 방식에서 사용되는 랜 표준 프로토콜. 얘 이거 IE802를 물어보는 거고요. CSMA CD 방식이 몇 번이에요? 예, 3번이죠, 3번. 그 다음에
토큰 버스가 몇 번이에요? 4번, 토큰 링이 5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나? 그 다음에 무선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 자주 사용되니까 11번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각각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i80이 규격이 좀 종종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다음 중 랜의 매체 제어 액세스 프로토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CSMA CD, CSMA, 이중링, 토큰링, 토큰 버스. 그런데 이중링이라는 애 있었어요? 없었죠. 이런 애가 어디 있었어. 이건 아주 너무 예전 문제긴 한데요. 요즘에는 기가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10베이스 T는 쓰지 않습니다. 기가베이스, 요즘에는 카테고리 6인가? 케이블 방식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 굵기가 10이다라는 거는, 여기 10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속도예요. 10메가. 10메가라는 거예요.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10, 요즘에는 이제 기가로 가기 때문에. 자, 랜의 매체 접근 제어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자, CSMA CD, 그 다음에 토큰링, 토큰버스, LLC. 앞에랑 비슷한 문제긴 한데, 자, LLC라는 거는, 우리 얘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죠. 자, 다음에 토큰 링에서 사용되는 거 그랬어요. 자, 토큰, 우리 앞에서 계층 번호가 있었잖아요. 자, CSMA가,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MACD가 뭐였냐면, 얘가 3번이었고, 그 다음에 토큰 버스가 4번, 그 다음에 링이 5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